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난주에 시험을 봤었죠. 그 대학 수학능력 9월 모의평가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이 PDF 파일을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좀 우리가 좀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 느낌을 계속 가지고 수능 때까지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 길이 러닝 타임이 한 15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우선 몇 개가 찍힐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학의 유용성과 관련된 자료이다. 화학의 유용성과 관련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 합성 섬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화석 연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 개념들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 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과학자들은 석유를 원료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석유, 화석연료가 되겠죠. 화석연료. 자, 화석연료를 원료로 해서 나일론을 개발을 했고요. 자, 나일론은 합성, 섬유, 섬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버와 보슈는 질소기체를 누구와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든다. 즉, 질소기체와 그다음에 수소기체를 반응해서 NH3, 여기가 셋, 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니은에서 들어갈 기체는 이제 수소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동그라미 기억은 합성 섬유이다. 그렇죠. 이 나일론 합성 섬유가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은 산소기체가 아니라 이제 수소기체. 선생님이 수소기체라고 했네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암모니아가 대량으로 합성되면서 질소 비료에 질소 비료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이로 인해서 질소 비료의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량이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학생들이 그린 원자 탄소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겁니다. 양성자수가 6이니까 전자의 개수도 이제 6개라는 거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칼을 딱 보면 이런 전자 배치를 보면 딱 우선 습관적으로 바닥 상태 아니면 들뜬 상태 아니면 불가능한 상태 이런 것들을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가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ES가 지금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EP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는 들뜬 바닥 상태가 아니게 된 거죠. 그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다 쌓여 있는데 제대로 낮은 에너지 준위의 오비탈부터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 뭐가 만족하지 않죠? 혼투 규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투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뜬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 드디어 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닥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를 봅시다. 이건 아니고요. 맞았다는 게 아니라 가는 싸움의 원리를 만족한다. 싸움의 원리 만족하지 않습니다. ES에 채워져야 되는데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진 않고요. 자, 다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맞습니다. 가에서 나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 그렇죠. 여기선 지금 스핀 방향이, 화살표의 방향이 같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맞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염화세슘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에 대한 실험과 이에 대한 세 대화의 학생이다. 자, 우선 용해는 이제 고체, 물질이 용해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흡열 반응이 좀 많습니다. 이 흡열 반응이 많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반응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25도씨였고요. 물 100g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의 열량계에 25도씨 CaCl2 고체를 여기다가 Wg을 넣어서 녹인 후에 수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했더니 30도가 됐습니다. 25도에서
30도로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이거는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구나. 발열 반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학생 A가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생 B를 보면 이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그래, 맞죠? 발열 반응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열량계 내부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열의 출입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온도가 상승하면, 만약에 온도가 상승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발열 반응이 되겠고요. 발열 반응이 되겠고, 반대로 하강하게 되면 이제 흡열 반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도 맞습니다. 자, C. 기억은 열량계 내부와 외부 사이의 열 출입을 막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 스티로폼은 단열재로 많이 쓰이죠. 단열재. 단열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열을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 C 모두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분자 가에서 다의 구조식을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기 구조식에는 전에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루이스 구조식의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할 수도 있고 표시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이제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하진 않았죠. 보면은 물이니까 여기 산소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먼저 표시해도 되고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이 작업은 건너뛰고 바로 문제를 볼 필요 있습니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봐보면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분자는 누구 있냐? 바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도 없네요. 그러면 가 하나만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분자 모양이 직선형인 거는 분자는 몇 가지이냐? 우선은 직선형이 되기 위해서는 공유 전자쌍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합하는 원자가 우선 두 개여야 되죠. 따라서 보게 되면 얘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 가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가는 해당이 안 되고요. 나는 우선 없고 이제 결합하고 있는 결합의 방향이 이렇게 두 개, 즉 한 개, 두 개의 원자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다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두 개 방향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서 하나, 둘 해서 지금 나와 다가 직선형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이거 극성 분자는 한 가지이다. 우선 물은 우리가 극성이라는 걸 잘 알겠고요. 나는 어떠나요? 나는 이산화탄소 무극성이죠. 다도 어떠죠? 다도 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돼서 이제 이 탄소하고 질소하고 따지면 델타 플러스가 되고요. 수소하고 탄소하고 하면 델타 마이너스가 돼서 쌍극자 모멘트가 이러한 방향이 돼서 이 두 개 합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렇게 돼서 0이 아닙니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따라서 다도 극성이다. 그래서 D가 또 틀렸네요. 그러면 2번. 2번으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이 좀 문제가, 5번이 여기 있네요. 되게 짧습니다. 다음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연소 반응의 화학식이다. 자, 선생님은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를 보면 아세트알데하이드보다 폼알데하이드가 더 많이 나왔어요. 자,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는 CH2O. 자, 이 구조는 HC 이중결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어떻게 생겼냐? 아세트산과 유사합니다. 아세트산은 여기가 COOH인데 여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폼알데하이드랑 똑같습니다. 이런 똑같은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놈만 탄소의 개수가 여기는 없고 여기는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름만 이렇게 다릅니다. 앞에.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연소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산소와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여기는 X 개수를 봐봅시다. 여기서 X를 구하고 이제 반응 구해야 이제 산소의 양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딱 봐보면 산소의 개수 뭐 탄소 보면 여기가 산소가 8개, 여기는 4개, 여기는 2개가 있네요. 그럼 총 더해서 12개니까 여기가 10개가 나와야 돼서 X는 5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반응에서 CO2가 1몰이 생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O2가 1몰이 생성되면 개수비가 이게 5대 4.
4가 되니까 1 여기다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곱하기 4분의 5를 하면 여기가 몇 몰? 4분의 5몰이 반응해야지 CO2 1몰이 생성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양색관계 관련된 문제였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6번 같은 거는 이제 수행한 탐구 활동입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약간 실험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처럼 가설을 세워서 이를 검증하는, 이 검증이 이제 실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증이 실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론적인, 이론, 됐죠. 또는 자료,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녹는점을 실제로는 우리가 조사를 하죠. 실험을 못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걸 조사를 해서 이제 표를 만들어서 이제 비교를 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이 학생이 세운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6번 같은 유형도 거의 수능에서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실험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이런 과학적 탐구 과정 이런 내용들이 그래도 최소 한 문제는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오면은 꼭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나트륨과 할로젠 원소로 구성된 이온결합 물질들은 보면은 여기가 할로젠 원소가 FCl, 그 다음에 Br, 그 다음에 I 이렇게 보통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에 뭘 봤냐면 녹는 점을 봤어요. 자,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에 영향을 주는 거 선생님이 뭐라고 했나요? 그죠? 이온결합력이라고 했죠. 이온 결합력. 즉, 양이온과 이 이온 결합력은 쉽게 말하면 양이온과 그다음에 음이온, 음이온 사이의 전기적 인력인데 이 전기적 인력이 얼마나 세냐? 당연히 이온 결합력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의 인력이기 때문에 쿨롱의 힘과 비례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양이온의 전하량 곱하기 음이온의 전하량에 비례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의 이온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온 간 거리인데 여기서 이온 간 거리는 양이온 반지름 더하기 음이온 반지름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온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 자료를 비교를 해가지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봤더니 우선 여기 나트륨은 다 동일합니다. 나트륨은 동일하기 때문에 나트륨의 양이온 반지름은 일정한 상태에서 자, F-Cl-, Br-, I-, 당연히 껍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음이온 반지름이 커집니다. 꼭 그게 일정한 비율로 커지진 않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거리가 증가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아까 말했지만 이 이온 결합력은 쿨롱의 힘에 비례하고 쿨롱의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증가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녹는 점은 어때 자연스럽게 감소해야지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가설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론인데요. 잠정적인 이론인데,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이 이온 사이의 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검증을 그런 방법으로 이제 녹는 점을 조사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제 가설이 옳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녹는 점과 그다음에 뭐 이온 사이 거리 이걸 좀 이렇게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A의 결론이 타당할 때 이제 기억을 봐보면 NaCl을 구성하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는 같다. 우리가 실험식에서 이 화학식에서 보다시피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의 개수의 비는 1대1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것 뿐입니다. 만약 다르다면 뭐 MgCl2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니 반대로 가겠네요.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가까울수록 녹는 점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높아집니다. 높아지죠. 그래서 이 표가 맞기 때문에 가설을 뒷받침해 주죠. 그래서 기억으로 적절하게 되겠고요.
다음에 NAF, NaCl, NaBr, NaI 중에서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가장 큰 물질, 즉 정전기적 인력이 가장 크다는 말은 녹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을 물어보고 있죠. 누가 제일 높나요? NAF가 제일 높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앞페이지 풀어봤습니다. 자, 나머지 뒷페이지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